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맡게 되는 과목은 세법인데요. 세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세무사란 뭐고 거기에서 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현 시대고시 세무사 세법 시험, 세무사 시험 과목 세법 전임 교수고요. 현재는 세무사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국가 자격증 세법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 경력은 한 15년 차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의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여러분들한테 세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15년 동안 강의한 곳을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여러분들 3일 회계법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에 가장 큰 회계법인인데 거기에 이제 실무 교육하는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에듀일은 다 아실 거고요. 파주의 웅지세무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라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문 학원입니다. 예전에 거기서도 있었고, 그리고 뭐 파주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세법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사 시험 과목뿐만 아니라 실무 강의도 지금 현재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여러분들한테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전에 세무사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세무사란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세무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세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또는 이제 글로 표현하자고 하면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절세죠. 절세 방법을 모색해주는 세금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좀 근사하게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조세관청에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청구 같은 업무 등을 대리해서 수행해주는 세무 대리인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들을 대신해서 세무 대리인 또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법에 관련해서 세금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세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세무사의 장점, 세무사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을 겁니다. 뭐 공부하는 이유도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돈이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을 막 일확천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 자격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무사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내노라 하는 1급 자격증,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전문 자격증 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세무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짧고 굵게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것도 비교적 쉽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 보상도 같이 한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무사라고 하는 이런 전문 자격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까지만 일하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회사의 정년은 60살이고 60살까지 또 버텨내기도 힘들죠. 그런 반면에 전문 자격사의 메리트라고 하는 거는 정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무사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 세무사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할 마음만 있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 세법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요 업무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무사가 뭘 할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무 대리라고 해서 세금 계산 같은 거를 해주겠죠. 그리고 기장 대리라고 해서 기장은 많이 좀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회사의 가계부를 쓰는 거, 이거를 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벌어온 돈 가지고 가계부 쓰시죠? 대표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회사도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이러한 가계부를 써서 기장을 해서 세무사를 통해 세무 대리로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밖에 세무사가 하는 업무 중에 조세 불복이라고 하는 업무도 있어요. 얘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는 좀 억울한 거죠. 이 돈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마치 법원에 그 재판을 신청하는 것처럼 세금도 조세 불복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세무사를 통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무 상담은 기본인 거죠. 세무 상담하고 여기 조세 관련 컨설팅, 이거는 일반 상담 업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무 대리하고 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세무사의 업무고요. 간혹가다 또는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세 불복 업무도 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세무사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세무사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납세자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못 되고 상대방이 못 돼야만 내가 잘 돼야 되는, 그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좀 그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세무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장이나 세무대리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 올라갈수록 기장료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합니다. 가계부를 잘 써줘서 정말 세금을 최소한으로 절세해서 내게 하고 남은 돈으로 장사를 잘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리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로서 가장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보람차다. 되게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이 대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골방에서 시작했다가 나랑 만나서 5년, 10년 해가지고 정말 커다란 그 건물까지 사가지고 매출액을 올려서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보람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불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세금을 절세하면 할수록 느끼는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제가 세법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 100만 원을 0원으로 만들었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세무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특징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무사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무였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최종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시험은 매년 4월 말에 있고요. 2차 시험은 매년 8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해 2차 시험까지 약 100일 정도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8월 초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준비해서는 1차 시험 붙은 해에 바로 2차 시험을 붙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시험을 그 해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 시험에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해에 시험을 보는 거를 동차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이때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8월에 보겠죠?
다음에 8월 초에 2차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때를 유예다 이렇게 불러요. 유예. 그래서 한 번의 유예를 더 주게 된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했나요? 그러면 그해 동차 시험을 봅니다. 불합격했다면 합격하면 끝이고요. 불합격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근데 만약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도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1차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1차하고 2차의 시험, 두 번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1차 시험은 얘는 절대평가입니다. 60점.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어야 무조건 합격. 근데 40점 밑에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꽈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밑에 꽈락된 과목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4과목인데요. 4과목 평균 금액이 60점을 넘으면 무조건 합격.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막 수험생 평균이 80이야. 나도 80 언저리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대평가로 매년 세무사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630명, 700명 이런 식으로 1년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수가 채워지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평가. 1등부터 뭐 700등까지만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상대평가. 또 하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오지선다인데 얘는 100% 다 주관식입니다. 그냥 우리 대학교 같은 데 들어갈 때 이제 논술 시험 같은 거 보죠. 줄 쳐져 있는 그 답안지를 주고 거기다가 계산 문제면 풀이 과정을 쓰고요. 답도 쓰고 그다음에 논술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 갈 때 보는 그런 것처럼 세법도 논술 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어쨌든 전부 다 주관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게 1차, 2차 시험인데요. 1차 시험은 4과목. 4과목 중에서 세법이 한 과목 100점입니다. 그래서 4과목 중에 세법이 세법 개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세법 개론 100점 만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 100점 만점에 40문제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목인데요. 뭐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득세법은 들어보셨을 거고 부가가치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국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기본법, 얘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이러한 세목까지 다 들어가서 100점을 이루고 있고 400점 중에 100점이다. 총 400점 중에 세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점이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요. 재정학도 100점이고 상법도 100점이에요. 회계에도 100점입니다. 세법도 100점이고요. 이렇게 다른 과목과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100점,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2차 시험에 가면 이건 얘기는 달라집니다. 2차 시험에도 과목이 4과목이에요. 4과목. 시험 과목은 회계학 일부, 그 다음에 회계학 2부, 그 다음에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이렇게 총 4가지의 과목입니다. 총 400점인데요. 회계학 1부는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보통 얘기하는 재무회계, 그냥 회계라고만 쓸게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합쳐져서 회계학 1부로 2차 시험 과목 100점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2부는 뭐냐면 세무회계라고 하는 건데 세무회계는요. 얘는 계산세법이에요. 계산세법. 그래서 풀이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1차 시험의 세법 개론을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계학 2부라고 하는 건데 일명 세무회계라고도 불러요. 그냥 계산세법이다. 주관식 계산세법이다. 그 다음에 세법학 1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법학 1부하고 여기 세법학 2부가 있는데 얘는 논술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요. 마치 우리가 법관이 돼서 억울하다는 납세자, 하지만 부과는 하겠다는 과세관청, 세무서죠. 해서 이 둘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우리가 마치 법관이 돼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손을 들어주는데 그걸 논리정연하게 쓰는 거예요. 마치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세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세법학 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을 4개 합쳐서 회계학 1부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이 4가지 세목을 합해서 또 세법학 2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2차 시험은 과목은 4과목이죠. 4과목 중에 세법이 차지하는 건 계산세법 하나, 논술세법 2개. 그래서 세법이 차지하는 거는요. 100점, 100점, 얘도 여기 100점, 여기 100점 이렇게. 총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400점 중에 100점밖에 안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400점 중에 무려 300점이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딱 봐도 우리가 세무사라고 하는 이름, 직업에 대한 명칭도 그렇고 어떤 과목을 잘해야만 세무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세법을 잘해야만 세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을 잘하려면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있지만 누구를 가장 좋아해야 되고 누구를 가장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1차부터 2차까지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사에 있어서 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우선은 입문 강의로 세법 맛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맛을 한번 보셔가지고 세법이 이런 거구나. 한번 간단하게 입문자를 위한 기초 과정을 먼저 들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얘는요. 뭐 부담 갖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들을 거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인데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그래서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이론 강의다. 여기에서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가지고는 깊숙한 내용까지 다 설명은 못 드려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화 이론. 그래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같이 보충해서 학습하는 심화 과정을 거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는지 객관식 문제, 우리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객관식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40문제인데요. 1차 시험이 40문제인데 두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80문제인데 80문제를 푸는데 80분을 줘요. OMR 답안 마킹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80문제를 푸는데 75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말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계산 문제는 한 2분 정도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막 세워라 5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5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 수 있는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객관식 문제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리뷰해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시험 직전 핵심 내용 리뷰를 통해 가지고 암기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세법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외울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1차 시험 들어가서 바로바로 내용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막 생각하고 유추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리뷰를 통해서 핵심 내용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특강.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없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출제 경향 분석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동안에는 세법에 나오는 모든 세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해서 얘를 법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세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세목들은 여기 국기법, 국징법, 조세범 처벌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그 다음에 조처법. 요 다른 기타 세목들이 있는데 이 기타 세목들은 별도 특강으로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1차 시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랑 심화 이론은 법소부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강을 통해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 강의부터 여러분들 이제 쭉 해서 순서대로 들으시면 1차 시험은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 세무사의 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 강의부터 여러분들 수강을 하실 텐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세무사 세법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강의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